따라따. 자, 대선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빅매치 라인업입니다. 댓글 부대, 이재명 후보는 댓글 부대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들어보시죠. 댓글 조작하고 가짜 뉴스 쓰고 이거 반란행위 아닙니까?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서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죠. 리박스쿨에서 불법 댓글을 달고 돌봄 교사 양성을 빙자해가지고 자격증을 엉터리로 주면서 교육 대신에 댓글 쓰는 걸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댓글을 쓰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익이 귀속된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때까지 해왔던 과거 전력을 보면 저는 그게 국민의힘이 실질적 배후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발단이라고 있었죠. 댓글 조작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거기다가 국가기관을 동원해서까지 국정원을 동원해서도 댓글 조작을 했던 당이 바로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교류 관계 이런 걸 보면 국민의힘이 무관하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고 저는 확실하게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설명해야죠. 대선 빅매치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범죄 가족이라고요. 들어보시죠. 죄 많이 지은 사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데 여기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과연 살 수 있겠느냐? 경기도 지사였던 분들은 이재명 하나 빼고는 전부 저를 다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감옥가 있어야 될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전부 범죄꾼의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절대 공직을 이용해서 법인카드를 나고 그냥 잘못 쓴다, 부인도 잘못 쓴다, 제 아이가 무슨 여러분 욕하는 거 보셨죠? 입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핵에 망치간 욕을 한다든지 무슨 도박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다 이런 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지금 가장 더러운 물, 가장 위험한 독소를 가진 물을 저 위에 대통령이란 제일 윗물에다가 갖다 놓으면 아랫물이 다 독약 먹고 더러운 거 먹고 살 수가 없죠. 대선 빅매치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자, 일단은 박성민 최고님, 댓글 조작, 리박스쿨 이게 어떤 의혹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리박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교육단체 이런 거를 이제 표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어떤 이 늘봄학교라고 하는 이 방과후 학교가 있는데 그 방과후 학교의 교사 자격증을 명목으로 해서 이른바 댓글 공작원들을 모집을 했고 그 댓글 공작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면서 댓글을 이런 방식으로 써라 혹은 이런 내용으로 써라라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내용들의 댓글들을 주로 쓰는 그런 의혹이 드러난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아이들에게 사실은 방과후 교실에서 어떤 극우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정황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혹 자체가 어떤 댓글 공작이라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와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극우 세뇌 역사 교육이라는 이 심각한 문제가 동시에 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박스쿨과 이 김문수 후보와의 관계가 주목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리박스쿨의 대표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사무실을 방문을 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박스쿨에서 하는 어떤 기자회견에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조정훈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결국 이 단체가 어떤 독자적으로 댓글 공작을 했다라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게 과연 독자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 김문수 후보가 사전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냐 혹은 이 연결고리가 국민의힘과 뿌리 깊게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점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정말 이른바 특정 단체가 조직적으로 관여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배후에 특정 정당이 있다라고 한다면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앞장선 것이기 때문에 이 댓글 공작 문제는 엄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에 대한 리박스쿨 측 입장문도 나왔는데 반박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도 2017년 손가락 혁명군 창립식에 참여해 지지자 댓글 활동을 독려했다. 그때는 합법이고 지금은 불법이냐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한번 볼까요? 리박스쿨, 김문수나 국민의힘 누구와도 관련 없다. 이재명 아들이나 유시민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다. 댓글로 말하면 이재명만 하겠냐라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 댓글 조작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대선 막판에 이재명 후보 입에서 나온 겁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댓글 조작 사건이라고 하면은 뭐 대법에서 유죄로 확정된 최근의 사례가 하나 있긴 했는데 드루킹이라고. 그런 거란 겁니까 이게? 글쎄요, 뭐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루킹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각 정당은요 댓글 관련해 가지고 여론을 좀 호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에, 그러한 리스크에, 그런 유혹에 계속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리박스쿨이라고 하는 데가 진짜로 댓글 조작을 했고,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이나 후보나 국민의힘 후보나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은 하나의 추정이고 주장일 뿐이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수사를 좀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만약에 이 드루킹 사건 때처럼 뭐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연계된 부작위스러운 어떤 댓글이라면 이건 경찰이 엄히 수사를 해야 할 일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어요. 민주당은 리박스쿨 대표 A씨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사이버 수사과가 배당을 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도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선 빅매치,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 가족들을 문제를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일단 안철수 의원입니다.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가 나라를 맡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가족도 감싸지 못하고 품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정을 어떻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본인, 부인, 장남 모두가 전과자이거나 범죄 혐의자입니다. 이런 가족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얼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 자금 출처를 문제 삼았습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와 그 장남에 대해서 증여세 포탈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합니다. 장남은 전 재산이 390만 원에 불과하고 고정 수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 예식장에서 호화 결혼식을 하고 2억 3,200만 원의 거액 규모의 도박을 했습니다. 단 하루에만 1,155만 원이 입금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도박이었습니다.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고발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자, 안용환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어떤 겁니까?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아무튼 역대 선거에서 후보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 동시에 문제가 됐던 적은 또 이재명 후보가 처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처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들 문제가 불거졌죠. 이번 아들 문제도 사실 국민의힘 당에서 속된 말로 깔려고 해서 까신 게 아니라 이준석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 과정에서 저게 알려진 겁니다. 근데 저도 지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 재산을 390만 원인데 도박 자금으로 2억 3천을 썼다.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나왔다면은 1. 부모가 지원해 줬다. 2. 본인이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련했다.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부모가 지원해 줬다면은 증여세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돈의 출처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본인이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산 신고를 390만 원을 했다면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굉장히 중대 선거법 위반 범죄고요. 그리고 부모가 모르게 본인이 돈을 마련했다면 직업도 없는 사람이 돈을 마련했다? 그럼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저 문제는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 문제는 단순히 본인이 도박을 했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의 전체 문제, 또 2억 3천만 원이 만에 하나 이미 사전 증여됐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좀 늦게 지금 드러났습니다만 빨리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서 선택하기 전에 전모가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참
뭐 영화 재건부에 그런 거 있었나요? 이상한 가족이다. 참 이상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영환 의원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조규 변호사님. 지난 3년 내내 이재명 후보의 뭐 사법 리스크를 공세를 했고요. 지난 총선에서는 2조 심판론으로 그걸 전면에 내세워 선거를 치렀습니다만 전혀 국민들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 자체가 이재명 후보를 정적으로 규정하고 그 정치 보복적으로 수사가 진행돼 왔기 때문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최근에 그때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었던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정여학 회계사에 관련된 자료를 증거로 조작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건태 공명선거 법률지원단 부단장이 기자회견하고 이제 고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후에 지난 3년간 진행된 수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에 불거진 아들 관련된 사건이요. 지금 이거 불법 도박 자금 이건 이제 어쨌든 약식 명령으로 확정이 돼서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이미 지난 대선 때 나왔기 때문에 그때 이미 사과했고 대각의 내용들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각시키는 게 이 자금으로 들어간 2억 3천만 원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다 법조인들 알다시피 상습 도박의 일정 기간 동안에 들어간 도박 자금의 금액은 도박 자금을 환전시키기 위해서 그 도박 사이트가 지정한 계좌로 들어가는 돈만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년여 넘게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이 과정이 계속 들어가는데요. 나오는 돈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내지 2억 3천 정도가 뭉터기로 이재명 후보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로부터 돈을 증여받아가지고 그 돈을 계속 넣어놓고 그 돈을 가지고 도박 작업을 한 게 아닙니다. 2년 반 동안에 소액으로 입출된 내역을 그냥 모아놓은 건데 출금 내역은 이 상습 도박죄에서 굳이 범죄 일람으로 잡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주진우 위원장도 그렇고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이 내용을 모를 리 없고요. 상습 도박죄의 그 약식 명령 결정에 있는 그 일람표가 의미하는 바를 모를 리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2억 3천이 어느 날에 갑자기 아마 이 도박을 처음 시작할 때 증여로 해서 돈이 들어왔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문제 제기를 그런 식으로 악용하고 마치 이 조사 포탈에 범죄가 있는 것처럼 막판 이슈로 삼고 있는데 글쎄요. 검찰 고발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에서도 이건 무고로 고발하면 사후에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고발 조치까지 굳이 검토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면서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대선 이틀 앞두고 대장동 수사를 했던 검사를 고발하겠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대장동 일당 정영학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 추적했다, 취재 폭로를 했다, 조작 수사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담당 검사를 고발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을 강제로 무죄 만들기 위한 일이다. 김문수 후보고요. 주진우 의원, 자신의 죄를 피하려고 피고인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건 재판에 자주 있는 일이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패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대장동 사건 아니었는가. 만약에 대장동 사건이 없었으면요. 백현동 사건 같은 거 드러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면 당시 여당 후보, 막강한 여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무난하게 대통령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재명 후보와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 그 부분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 잘 털어내고 그 대선에서 그 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은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억울하다 이러한 뉘앙스를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된다 그런 느낌입니다. 예. 자, 박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장동 증거 조작 검사 고발, 이 증거가 조작됐다, 뭐 진술이 회유했다, 뭐 이화영 전 부지사 때도 비슷한 주장을 했었는데, 네. 뭐 연어 술 파티 같은 거 2심 재판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일단 정영학 씨의 주장은 사실은 이제 조작이 됐다라고 볼 만한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검찰 조사 때 검사가 조작된 증거를 들이대고 신문을 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식의 어떤 진술을 유도했다라는 이런 폭로가 있는 거고,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라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의혹이라는 게 결국에는 평당에 1,500만 원 정도를 상회하는 이 대장동 토지를 뭐 평당 1,400만 원으로 낮춰서 성남 도계공에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입혔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값을 깎아서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라는 식의 어떤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영학 씨의 주장은 그 평당 1,500만 원이라는 엑셀 파일 자체를 본인이 만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엑셀 파일을 인위적으로 어떤 조작을 검찰 측에서 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한 것이고, 왜냐하면 본인이 작성한 적 없는 엑셀 파일의 내용이 어떤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처럼 쓰이거나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어떤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이런 증거들이 쓰인다라고 한다면, 이 정영학 씨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만든 적도 없는 파일이 왜 존재하는지, 혹은 그 만든 적도 없는 파일의 내용 자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